글로벌 외신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세 가지 내용들 위주로 오늘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소식부터 보면 오늘 정말 뉴욕 증시가 그야말로 폭등을 했는데 그 원인이 바로 CPI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 있었는지 자세하게 전해주세요. 네, CNN 보도 내용입니다. Inflation cools much more than expected in October. 네, 이번에 CPI 지수에 시장에 관심이 많이 몰려 있었는데 예상을 했던 것보다 더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이 됐는데요. 자세한 수치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년 동월보다 7.7% 올랐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7.9%보다 낮은 수치인 건데요.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7.7%로 집계됐다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시장에서는 안도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CPI가 7%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번에 인플레이션 수치가 8%를 깰지 안 깰지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깼고요. 그리고 예상치보다도 하회하는 수준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이 10월의 상승폭은 1월에 7.5%를 기록한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월 대비 상승률은 0.4%로 이 역시 전망치인 0.6%보다도 낮은 수치로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또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3% 그리고 전월보다는 0.3%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역시 시장의 전망치보다 낮았습니다. 이렇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까지도 낮은 수치를 나타낸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작용이 됐는데 연준 쪽에서는 그냥 CPI도 눈여겨보고 있지만 여기서 변동성이 큰 부분들을 제외한 근원 CPI 지수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물가 상승세가 꺾인 주요 원인으로는 중고차 가격 그리고 의류 가격의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중고차 가격은 전달보다 2.4% 하락을 하면서 전달의 1.1% 하락세에서 낙폭이 확대가 됐고요. 또 의류 가격 같은 경우에도 0.7%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중고차와 의류 가격이 낮아지면서 CPI 지수도 함께 낮아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다만 다른 품목에서는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체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 비용이 전월보다 6.9% 급등을 하면서 1982년 이후 최대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주거비의 상승 속도 역시 내년 중에는 내려갈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CPI가 주는 의미가 상당히 긍정적이었습니다. 네, 근원 CPI의 변화까지도 함께 좀 체크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연준의 행동 변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좀 금리 속도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속도 조절에 대해서도 많은 연준 위원들 그리고 시장에서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분석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 조짐을 보이자 미국 연준의 긴축 속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금리 인상폭이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속도 조절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연준 내부 쪽에서도 속도 조절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자이언트 스텝을 피치 못하겠다는 의견이 더 다분했지만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시그널을 보고 0.5%포인트 올리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연준의 통화정책 변동 확률을 추산하는 패드워치를 보면 물가 지표가 나오기 전 시장은 연준이 다음 달 기준 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가능성과 0.75%포인트 올릴 가능성을 비슷하게 봤는데요. 하지만 CPI가 발표된 이후부터는 이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확률이 80%대로 올라서면서 큰 폭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패트릭 카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그동안 누적된 긴축을 고려할 경우 향후 몇 달 동안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80%가량 50bp 쪽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일각에서는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은 이르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나오는 지표도 계속 눈여겨보긴 해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중요했던 CPI에 대한 소식 그리고 금리의 향방에 대해서 외신 통해서 조명을 해봤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면요. 이 미중 정상회담이 드디어 첫 번째로 대면을 하면서 좀 열리게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나요? 네, 이번에 지정학적인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CNBC 보도 내용입니다. Biden expected to bring up Chinese economic practices, Taiwan and Russia's war in Ukraine in first meeting with Xi as president. 네, 바이든 그리고 시진핑의 만남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자세한 코멘트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4일 G20 정상회의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백악관은 북한은 최근 도발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국제 및 영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백악관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일본의 총리와 함께 G20 정상회의를 갖기로 하고 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그리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제기된 가운데 일본 총리와 한국 대통령과 함께 3자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북핵 문제가 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여기에는 또 중국이 빠질 수가 없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선은 이 북한과 관련해서 핵실험 가능성 외에도 추가적인 장거리 미사일 시험도 우려된다며 이 두 가지 모두를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의견을 전해왔는데요. 또 한일 양국과 매우 긴밀히 조율을 하고 있고 이 3국 정상회담은 한미일 관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이 정상회담 결과를 대만 쪽에도 알려주겠다고 했는데요. 이번에 대만과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 많이 공조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전해진 만큼 이번 결과를 대만 쪽에도 공유를 해준다는 소식과 함께 중국과 미국 간에서는 또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될지에 대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정상회담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부분들 반영될 수 있으니까요. 주의 깊게 놓치지 말고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는 이제 매주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야기인데 좀 간략하게 수치들 소개해 주세요. 네, 야후 파이낸스 보도 내용이고요. US weekly jobless claims rise by more than expected to 225,000. 네, 어떤 수치 나왔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주당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늘어났습니다. 전망치는 22만 1,000건이었는데요. 이번에는 22만 5천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보다 늘어나고 있는 건데 원인은 빅테크 기업들의 잇단 간호한 발표 속에 있었습니다. 빅테크 기업 쪽에서 대규모로 좀 감축을 하게 되면서 실업자 수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이에 따라서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이 나타났는데 노동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깊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과 더불어서 오늘의 소식들 3가지 김민아 캐스터와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센터였습니다.